네, 시장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과 탐방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거죠? 네, 일단 보통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스몰캡 기업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통 발간하는 종목은 시총 3천억 원 이하인 종목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좀 많이 없는, 정보가 많이 없는 쪽 위주로 직접 기업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매주 수요일 개장 전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한 달 전쯤에 다녀온 회사인데요. 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원전 관련 스몰캡 종목인 오르비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네. 것이 원전인데, 자, 바로 원전이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한 1,55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탑 바텀으로 보게 되면은 국제 이제 에너지 기구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난에 좀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어제였죠. 한국 정부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이제 어제 좀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좀 전해졌는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겠다,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일단은 확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사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보자면은 이 회사의 큰 사업부로 나누면 원자력 발전소 시설 관리 그리고 이제 ISI 그리고 항공 기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방사선을 관리를 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해제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방사선을 방호를 하고 방사선 관리 구역을 또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발전소 기기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을 또 진단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가동을 하기 전에도 검사를 해야 되고 가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 수혜주가 오르비텍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르비텍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시설 관리 이외에 항공 부분이 있던데 네. 지금 항공기 부품 제조 업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회사는 보잉의 2차 벤더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최대 주주가 성진홀딩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최대 주주는 아스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동안의 매출 비중은 좋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지만 실적이 적자로 꺾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보잉의 B737 항공기 꼬리 동체 쪽의 주요 구조물인 항공기 격벽을 조립하고 그 외에 정밀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보잉 737 맥스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생산을 거의 못했어서 영업 손실이 좀 확대가 됐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교류가 이제 항공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됐었는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잉 737 이제 추락에 대한 이슈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항공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은 미국 교통안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런 검색대, 공항 검색대 통과한 승객이 일평균 23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일평균 통과한 승객 수가 238만 명이니까 지금 5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입증이 된 거고, 보잉 737 맥스의 월별 생산량이 내년까지 한 달에 한 47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좀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코로나
2019 이제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면 그때는 한 달에 한 52개 정도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이제 수순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실적이 흑자 항공사업부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르비텍을 쭉 보니까 대부분 밸류체인 상에서 2차 벤더인데 네. 다른 피어 그룹 대비 뭐 경쟁력은 독보적인가요? 일단은 뭐 이게 항공 부품이라는 게 너무 많은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동사는 이제 항공기 격벽 쪽에 좀 특화를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에서 직접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매출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독점적인 기능이 좀 있겠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유동성일 것 같은데 네. 뭐 호재가 하나 있다고요? 원전 관련 ETF?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업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게 또 심사를 통과하는데도 단순하게 이제 몇 개월 걸리는 부분이 아닌데 이 회사는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최고의 안전 등급인 Q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기술력을 시장에서 많이 인증을 받았었고 원전 ETF 관련해서도 이미 뭐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게 한국투자 신탁운용 ETF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ETF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ETF 종목 구성을 보면은 약 5.29%의 이제 비중을 좀 갖고 있고요. NH 아문디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텍이 약 1.4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그동안 뭐 크게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또 주식 격언도 있을 만큼 지금 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이 또 원전 산업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도 앞다투어서 이렇게 원전 ETF를 출범을 시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쪽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자금까지 들어오면은 패시브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추가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단순히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계속해서 좋아져서 ETF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로 주가가 충분히 좋게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사업에 날개를 달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오르비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